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큐레이션 4월 2주차 주간 요약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월 11일 월요일에 있었던 소식입니다. 4번을 보시면 공모주 일정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는데요. 제가 청약을 넣었었던 코람코 더원 리츠가 일부 물량이 해제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비중 있는 종목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동안 청약받아서 갖고 있던 물량과 상장 당일에 시가로 매수했던 물량, 전량을 매도를 하였습니다. 보시면 공모했던 물량은 5,000원에 공모를 받아서 6,180원에 팔았기 때문에 23% 넘는 수익이 발생을 하였고요. 5,260원에 상장일날 매수하였던 물량은 한 17%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치킨값만 벌어라고 했는데 다행히 치킨값 벌었다 이런 글을 썼었고요. 현재 주가는 코랑코 더원 리츠가 6,260원으로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5번 보시면 노랑통닭, 그날 노랑통닭을 시켜 먹었는데요. 버스 정거장 광고를 보니까 이런 마동석님이 광고하신 여러 재밌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바삭 대표 선거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특성을 살린 뭐 가동석, 나동석 이런 식으로 해서 재미있는 영상과 투표 이런 거를 받고 있습니다. 노랑통닭은 상장사 중에 Q캐피탈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Q캐피탈은 4월 5일 날 상한가에 간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Q캐피탈 파트너스와 코스톤 아시아가 2020년에 인수한 노랑푸드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Q캐피탈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이렇게 맨 밑에 보시면 뭐 한국화범도 있고 대원미디어도 있고 여기에 노랑통닭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큐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 기생충의 그 제작에 투자비를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다음으로 4월 12일 화요일 날 소식을 보면요. 카톡 주식 선물하기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증권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2분기 내에 카카오톡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를 선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생일이나 기념일 있는 분들한테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종종 하는데요. 그때마다 무엇을 선물할지 좀 고민이 많이 되곤 하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떤 선물을 이렇게 그 사람과 어울리는 기업에 주식을 선물하고 투자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썼어요. 이 유태인들은 13세 성인식이 되면 가족이나 친척들이 성경과 손목시계에 축의금을 준다고 합니다. 이때 주는 축의금은 투자금으로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주어서 투자를 통해서 경제를 알도록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뭐 활성화되면 친구나 어떤 선후배 아니면 뭐 자녀, 부모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일 날 뉴스로는요. 음, 상한가 종목 중에 로스웰이랑 이스트 아시아홀딩스 이런 기업이 있었는데요. 이런 외국계 해외 기업은 종목 코드가 9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로스웰 같은 경우에는 6자리 종목 코드가 9002660이고 이스트 아시아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900110 그리고 뭐 기타 뭐 골든 센츄리 900280 오가닉 코스메틱 900300 이런 식으로 9로 시작하는데요. 차이나 포비아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에 대해서 정확히 기업의 특성이나 사업을 알고 있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 게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법령상 여기에 지주사는
공급 사업회사를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 외에 별도 재무제표를 공시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자체 수익 구조, 유동자산 현황 등 상환 능력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뉴스가 있죠. 참고로 이 이스타 홀딩스는 지금 3연상에 가 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것은 뭐였냐면 매주 수요일마다 삼성전자를 한 주씩 사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는요. 제가 삼성전자를 매수한 게 언젠지 기억이 잘 나지도 않는데 지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안정성 있게 운영한다 그러면 주식으로 돈을 벌 확률이 높은 것이 지금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매일매일 살까 아니면 하락한 날만 살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냥 주 1회 수요일 날 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었죠. 동학개미 저가 매수에 6만 전자들 탈출할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코스피 순매수 금액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지금 67%가 높아졌다. 우선주를 포함해서 9거래일 동안 2조 7천이억 원을 쓸어 담았다. 이것은 1월, 2월 두 달에 걸친 매수 규모보다 많다. 라고 해서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텔을 제치고 3년 만에 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하였다라는 그런 또 기사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이 10.3%, 인텔은 12.2%로 집계가 되었다 합니다. 저는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사다가 목표 수익률 10%를 달성을 하면 이제 매도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1년 정도로 사면 52주니까 현재 주가 기준으로 360만 정도가 들어갈 거고 지금 주가 기준으로 많이 빠져도 마이너스 20%까지는 안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길게 만약에 3년을 잡는다 그러면 1천만 원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지금 한 주 매수하였고 요것은 여기 노션 페이지 들어가시면 제가 이렇게 실전 투자 현황을 공유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매주 여기다가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지금 66,600원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날 소식으로는요. 3번에 보시면 로우볼 ETF에 대한 글을 썼었는데요. 저희가 모임에서 이 순환 장세의 주도를 잡아라 라는 책을 다루었어요. 여기 보시면 경기 상황을 경기 확장, 경기 정점, 경기 수축, 경기 저점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에 맞는 스타일의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지금을 이제 경기 정점이나 경기 수축 이렇게로 본다면 경기 방어주나 로우볼 기업에 투자할 것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로우볼은 이제 저변동성 기업을 말합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변동장선 가늘고 길게 로우볼 ETF가 뜬다. 해서 세 가지 ETF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먼저 보시면 13일 날 키움 투자자산운용이 상장한 미국 방어 배당 성장 나스닥 ETF가 거래가 급증했다 하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투자신탁 운용의 미국 와이드못 가치주 이게 보면 경제적 혜자가 있는 가치주 콘셉트로 변동성 가치주 전략을 택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제적 혜자라는 것은 팻도시라는 분이 쓴 경제적 혜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전환비용, 무형자산, 네트워크 효과, 비용 우위, 효율적 규모 이 5가지를 경제적 혜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이제 로우볼 ETF가 있는데 이제 편입 종목을 보면 KTNG, 코리안리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기타 로우볼로 보니까
요런 ETF가 나오던데 살펴보니까 거래량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각각 ETF들이 담고 있는 기업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나만의 ETF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엔화가 약세라는 소식인데요. 일본 엔화 가치가 20년 만에 최저 수준을 떨어지면서 관련 흐름에 투자하는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126을 기록하면서 엔화 약세가 벌어지고 있죠. 저는 안전자산으로서 매달 달러와 엔을 사고 있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100달러를 사고요. 그다음에 엔화는 5,000엔을 사고 있는데 엔화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저는 지금 손해를 보고 있지만 어차피 뭐 이거를 당장 쓸 것도 아니고 나중에 꾸준히 모아가다가 수익이 나면 그때 다시 환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그대로 놔두고 이런 식의 또 일본 여행 엔화 같이 안 좋으니까 일본 여행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해제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특별여행주의보도 2년만 해제되었고 이런 소식이 있어가지고 LCC들 관련 기업을 찾아봐야겠다고 했는데 뭐 제주항공이나 티웨이항공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도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4월 달에는 배당금이 나오는데요. 내가 투자한 기업이 배당을 언제 지급해 주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이 세이브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제 배당금 지급일을 좀 더 미래로 두고 검색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여기서 4월 30일 정도로 두고 LG전자를 궁금하다 라고 하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LG전자는 4월 22일 날 배당금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소식으로는요. 3번에 용산 K문화관광로드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다 그런 게 있는데 매경이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외국의 관광객이 이제 BTS 콘서트를 관람하기 위해서 서울관광을 떠났는데 뭐 용산에 있는 호텔에 숙소를 잡고 그다음에 용산 일대의 박물관, 미술관을 관람하는 그런 걸 하고 또 뭐 하이브 군사 전시장도 가고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 공원을 방문해서 사진도 찍고 이런 한번 상상을 해보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용산이 많이 떠올리니까 지금 용산에 호텔 갖고 있는 서부 T&D 외에 좀 새로운 기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SK D&D라는 회사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직원 공제가 이제 리치를 통해서 SK D&D가 진행 중인 용산구 주택개발 사업에 투자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보시면 여기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 여기라고 하는데 지도를 통해 보니까 여기죠. 지금 용산역이 여기 있고 여기 한강 앞쪽에 있는데 SK D&D라는 기업은 지금 이 에피소드라는 그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강남, 신촌, 수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4번에 보면 치킨 업계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노랑송다 얘기 드렸지만 교촌치킨이 이제 교촌 F&B로 상장을 했는데 전에 두바이에 1호점을 냈다는 거를 전달드렸었고 그다음에 지금 또 하와이에 1호점 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수제 맥주도 롯데백화점 입점하고 열심히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교촌 F&B 같은 경우에는 주주 현황을 보시면 이 창업주인 권원강님이 무려 70% 지분을 갖고 있어서 유통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5번 보면 이제 징징쇼 재밌게 보고 있다고 하면서 의견 드렸는데 좀 이
정영진 씨와 함께 나오는 강남국 님이 방송에서 본인 자산이 6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퀀트 투자를 하시는 분인데 퀀트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런 또 글을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뭐 퀀트 강남국 님이 어떤 분이시고 뭐 대표적인 퀀트로 이런 문호준 님이나 이현열 님이 있으시고 퀀트 플랫폼으로 퀀트킹이나 젠포트나 최근에 나온 올라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퀀트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돌아오는 토요일 날 모임을 하는데요. 슈퍼스톡스라는 책으로 모임을 할 예정입니다. 이 책은 버핏에게 많은 영향을 준 필립 피셔라는 인물이 있죠. 그 인물의 아들이 켄 피셔인데요. 이 켄 피셔가 쓴 책으로 3년에 10배 상승하는 대박 주식을 찾자라고 해서 이런 PSR 등의 지표를 통해서 슈퍼 스톡을 찾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저희 블로그 오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 참석의 경우에는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및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단순 참고용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실 수 있으며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오늘 주간 요약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또 성투하세요.